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이화영 재판이 계속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파행의 목적은 이재명 재판을 조금 늦춰보겠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겠고, 또 이거 어차피 시간을 끌기 위한 그런 작전밖에 안 되지,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재판의 내용은 결국은 이재명의 결정적인 자충수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화영 재판에서 변호사가 깽판을 치가지고 지금 재판이 연기되고 하는데, 연기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재판을 이화영의 재판에 이렇게 파행이 잦은 것은 이재명의 구속을 재청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오늘 열린 그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한 이화영 재판이 결국 파행을 겪다 중단이 됐습니다.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진술이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기 진술 단서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의 명운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오늘 재판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안부수 아태협 비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는데 오늘 진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난장판을 벌인 겁니다. 깽판을 벌인 겁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사자 같으면은 변호사가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이겁니다. 뭐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자가 가만히 있겠어요? 결국은 이게 구속영장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파장이 미칠 것이고, 이 사건에서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난장판을 겪고 있는데, 재판을 변호사가 방해하는 이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간땡이들이 부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자리 그래도 이 재판정만큼은 상당히 엄숙한 자리인데, 이것을 지금 난장판을 벌였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다 그런 거는 참 볼장 다 받는 거예요. 이제 구속이 멀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재판을 변호사가 방해하는 이런 전례 없는 행동이 벌어졌는데, 이화영 재판을 지금 가관입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 돈 봉투 받은 19명의 의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가지고 그 중에 1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15명의 명단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지금 확정되어 지금 언론상을 휘돌고 있는 이 언론의 명단의 대상자들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 받아먹고 히닥거릴 때는 좋았겠지. 확정적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 확정적인 증거가 없이 윤관석이 왜 쇠고랑을 찼습니까? 윤관석은 바보입니까? 검찰이 지금 확정적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적인 증거를 내놓고 검찰이 간이 부었습니까? 11명의 명단을 내놓게, 지 대명천지 밝은 날에 11명으로 특정된 민주당의 돈 봉투 사건이 지금 또 이게 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먼저 이화영으로부터 이화영의 재판부터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이 변호사가 난동을 부려서 재판장이 난장판이 되었어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변호사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변호를, 좋은 변호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변호를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난장판을 피해가야 되겠습니까? 변호사가 피고인 이화영과 싸우면서 이화영과 갈등을 벌이면서 변호사가 검찰과 말싸움을 하고 판사를 기피 신청까지 하고 있어요. 재판하다가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피 신청까지 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가 자기를 사임하는 뭐 이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화영의 진술인데, 이제 오늘 이게 이렇게 파행이 됐으니까 다음 재판은 순서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8월 15일이 되는데, 이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재판인데, 다음 화요일 날은
또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이어서 또 재판은 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되면은 다시 8월 22일 재판이 열립니다. 자, 깽판, 난장판 한 번에 재판이 한 2주간 연기됐습니다. 2주간 더 사나 덜 사나 다 거기 있는 거지. 다음 재판까지 검찰이 이 일을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전에 그만 이화영 하고 얘기하느니 차라리 이재명하고 바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재명을 소환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 방해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이런 거는 그냥 놔서는 안 되지. 어디 우리들도 가면 저쪽에 재판장에 가끔 구경 가지 않습니까? 가보면은 엄숙합니다. 판사가 들어올 때는 기립을 해야 되고, 판사가 앉아라 그래야 앉고, 서라 그래야 서고, 말하라 그럴 때 말을 하는 건데, 이런 난장판을 벌어서는 안 되지요. 나머지 하나 남은 이 법의 잣대를 심판하는 그 재판장이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당연한 거예요. 수사를 해서 엄벌쳐야지. 그러니까 이 일이 우습게 됐습니다. 검찰과 이화영이 한편이 되고 지금 이 변호사하고 이화영 부인, 이재명 측이 이 세 사람이 한편이 되고,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한표가 되고, 이렇게 지금 이런 구색을 갖춰가지고 있어요. 이런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의 진술을 놓고 이화영의 진술 번복을 놓고 민주당 측이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는데 있는 거예요. 이재명의 이재명 측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고, 이화영 부인이 검찰을 압박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이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이 충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검찰이 질 것이냐? 검찰이 안 지지. 판사가 질 것인가? 판사가 안 지지.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피고지, 피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재판장에 난장판이 된 것,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재판이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요. 10시에 시작됐는데 이화영의 재판입니다. 대북 송금이 오늘은 아주 중요한 김성태 증인을 부르고 안부수 증인을 불러서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그 제목이 제3자의 뇌물이 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재판이에요. 이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을 대신해 가지고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뒷돈으로 준 게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진술인데, 이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들어봐야 되는 자리에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난장판, 깽판을 치겠다 이 말이에요. 재판장에서의 진술은 이게 위법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법이기 때문에 굉장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재판 다녀보면은, 저 사람이 왜 자기 죽을 대답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대답을 하는 그런 참고인, 이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참고인이 피고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런 방송 한 번 더 하다 보면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재판 얘기도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 죽을 짓을 지가 하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재판장에서 진술은 무게가 있는데, 이 재판장을 난장판으로 찍은 변호사 가만둬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가 판가름 날 것으로 이렇게 봤는데, 이 재판 자체를 깽판을 쳐가지고 재판을 한 2주 정도 연기시켰다 하는 이 목적은 달성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검찰이 그냥 있을 검찰이 아닐 것이다.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게 지난달 24일에 이화영 부인이 재판장에 나와 가지고 이화영에 대해서 남편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내면서 부부싸움을까지 재판장에서 했어요.
이래 가지고 재판장이 지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오늘은 변호사가 난장판을 치게 가지고 이런 재판 연기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화영이 오늘 재판에 나오자마자 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을 여러 명을 선임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해서 이 해광이 지금 이화영의 진술 번복에 개입하고 있다. 이래서 이화영의 부인이 이 해광을 해임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화영에 대해서 해광 변호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이화영 자신은 그것을 부인했어요. 나는 변호사 해임한 일이 없다. 이화영 자신의 부인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부인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지금 구류되어 있는 자신하고 부인하고는 생각이 다르다. 부부가 지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광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싶다고 했어요. 부인은 해광을 해임했다 그러고, 그 남편은 해임하지 않았고, 나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광 측의 변호인이 오늘 법정에 그래가지고 해광 측의 변호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이 사람은 답답한 거죠. 변호를 받아야 될 변호사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재판장은 난장판이 벌어졌고, 뭐 그런 면에서는 이화영도 잘 됐을지 모르지. 지금 이화영과 이화영 부인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해광 법무법인이 나오지 않는 사이에 다른 변호인이 나왔는데, 이 변호인이 나서서 이화영이 한 진술, 그러니까 겸설해서 한 진술입니다. 이재명에게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쌍방울이 자신의 대북 송금을 요청했고, 이걸 이재명에게 보고했다 하는 이 진술을 이 변호사가 이 검찰의 압박에 의해서 장기간 구속된 그런 압박에 의해서 진술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래고서는 계속해서 검찰 측에 시비를 걸었어요. 검찰 측이 지금 오늘 법정에 나온 이 변호사는 그동안에 재판 중에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 문제가 있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입니다. 이 덕수 측의 변호사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이 변호사가 검찰을 향해 가지고 당신이라는 말, 변호사가 검찰인데다가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서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검찰에게 당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싸움을 일으키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또 그 싸움도 중단이 됐지요. 다시 재판이 재개되기는 됐습니다만, 그런데도 재개됐는데도 또 이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이제는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재판부를 기피하겠다. 이 변호사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말이 잘 들어지지 않으니까 재판부를 기피하겠다 하면서 지금 또 그 자기의 의사를 내놓는 거예요. 그 다음 이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사임하겠다. 뭐 사임하려고 하든지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지. 제대로 변호할 수 없다. 이런 검찰하고 얘기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아니 피고인의 변호사하고 검사하고는 얘기가 잘 되면 짭짭이 돼가지고 재판이 안 되지. 그럼 사임하려면 사임하는 거지. 제대로 변호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변호를 해서 자기의 주장하는 점을 이끌어내는 게 변호사지. 이 사람은 참 이상한 변호사예요. 그래서 이 난장판을 벌리면서 깽판을 쳤습니다. 이화영 부인이 한 것처럼 이 재판을 일부러 진행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런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화영의 입장을 듣고 지금 이 변호사가 난동을 부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변호사 측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재판은 진행하자 오늘 재판은 굉장히 중요했고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화영의 진술도 듣고 증인의 진술을 하려고 증인으로서 진술을 하려고 나와 있는 그 김성태 안보수 증언도 들어야 되는데 이 변호사가 자신을 사임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장판을 벌이는 이런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이화영의 부인이 재판을 방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변호사가 이렇게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 이 두 번의 재판이 공전을 한 거예요. 참 전례에 보기 드문 찾아보기들은 이런 재판 방해, 증거 인멸의 혐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착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 확보했다가 이재명 재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활용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수사에 착수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지만은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소환해 놓고 검찰이 지금 백현동 비리와 대북 송금 이 두 가지 비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지금 중앙지검이 있고 하나는 수원지검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재판을 하면은 이것도 지금 법을 하는 사람들로서는 불합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합해야 된다. 합하자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는데 합한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쳐야 하는데 이게 중요한 사람들의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의 부인 또 이 변호사를 이 난장판 측에는 이 변호사를 내세워 가지고 재판 방해를 하고 있는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증거가 명확한 겁니다. 법원에도 CC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급할 게 없는데 지금 검찰의 일정에 좀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한번 흔들어가지고 일주일 늦었지. 이 변호사가 흔들어가지고 일주일 늦었지. 보름이 지금 일정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 되면은 결국은 22일이 돼야만이 지금 이 재판이 열려서 우리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소환이 늦어지게 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치는 것이 다음 달로 8월 위기설이 9월 위기설로 넘어가는 이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치는 것이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8월 위기설에서 9월 위기설로 넘어간 데는 중요한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화영 부인이 한번 흔들어가지고 한 주일 늦었고 또 이화영 변호사가 흔들어가지고 난장판을 찍어가지고 한 주일 넘어간 거예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 하면은 8월 16일부터 8월 말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가 있습니다. 임시국회는 또 이 8월 달에 지금 있게 돼요. 지금 8월 16일부터 말일까지. 그런데 9월부터 열리는 이 국회는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하고 임시국회 차이는 뭔가 하면은 임시국회는 중간에 중단을 할 수 있어요. 중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가지고 100일 동안에 열리는 이 국회는 계속 열리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국회법에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 정기국회에서는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중요한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 100일 동안에는 정기국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8월 16일 이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측근들도 회계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9월, 10월 이때 가지고 구속영장을 치게 되면은 이제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해야 돼요. 표결.
이게 뭐 강제 정황이지 않습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 해도 국회에서 이 체포 동의안을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검찰의 이 일정이 약간 변동이 생기고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측도 지금 증거인멸이 드러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화영의 입을 막아야 되는데 그게 막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런 마지막 발악에 가까운 이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의 부인이나 변호사의 난장판이나 이런 발악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검찰이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이화영의 진술만으로도 이 증거인멸로도 이번 달 안에 이재명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칠 수가 있다는 그런 추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6기설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이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9월로 넘겨가지고 9월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정상적으로 표결에 붙이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가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을 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의 불체포 특권 뒤에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부분은 말로는 있지만은 실제 국회의원들을 체포 동의안 표결에 들어가면은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갈갈이 찢어져 있고 지금 대국민적 여론도 이재명의 구속이 바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재명은 체포 동의안에 특권을 내려놓겠다 했는데도 그것을 써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더 찌지바탕이 되고 더 몰골이 초라하고 더 쫀쫀해지기 때문에 이 체포 동의안에 기대는 거 표결하는 거 함부로 선택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차라리 바로 영장실질 심사대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 받아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이재명답지. 체포 동의안에 기대서 국회 표결에 기대서 만약에 통과돼 가지고 쇠고랑 찬다 그러면은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 이런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도 이재명 자신도 당 대표를 버린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영장실질 심사에서 구속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에요. 검찰이 그런 모든 부분을 지금 계산에 넣고 있다는 점들이고,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이제는 변호사들을 내세워 가지고 이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은, 재판을 방해했는 것은 이재명 측의 결정적인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가 확실하게 더 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그런 대목들인데, 검찰이 이 증거인멸의 현장, 재판을 방해했는 이 사안을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은 검찰의 수사가 지금 잘 되고 있고 검찰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 재판에서 이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송영길 전 대표에 관련된 돈봉투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돈봉투 사건에서는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되고 이성만 의원은 불구속이 됐습니다. 이 돈봉투를 나눠준 윤관석은 구속이 되고 돈봉투를 받은 이승만은 일단 불구속이 됐습니다. 이제 19명의 그 사람들이 특정이 됐습니다. 이 특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15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어요. 벌써 아마 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들 뭐 입장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받았다 부인하고 있어요. 도둑놈들이 뭐 처음부터 자백하는 거 봤습니까? 일단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의원들이
의원들 편을 들어가지고 의원들이 억울해하고 있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야, 이재명도 저게 변호사 했던 사람이 말이야 저게. 증거 없이 의회 윤관석이 구속됐냐 말이야. 에이? 증거가 있으니까 윤관석이 구속된 거지. 이재명도 이게 참 또 봉창 떠들이는 소리 어지간히 하거든. 증거가 이것이다라는 것이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쇠고랑 치웠잖아. 쇠고랑 찰 때는 한 사람이 쇠고랑 찰 때는 이유 없이 차겠어요? 물론 검찰이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검찰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CCTV입니다. 이 증거라는 것이 CCTV예요. 그 국회 안에 있는 모든 그 CCTV,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 모두 그 CCTV가 있는데 이 CCTV를 검찰이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이정근의 녹취록입니다. 그리고 이정근의 녹취록에 민주당 의원들 누구누구에게 지금 돈을 뿌렸고 누구누구를 찾아갔고 또 국회 외교통상위 소회의실에서 얼마나 모였고 이렇게 녹취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공개입니다.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2부입니다. 송영길 사무실에서 엑셀 파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엑셀 파일이 있었는데 이 엑셀 파일 안에 민주당 의원 이름이 거기 이름을 딱 적고 그 뒤에 OX를 해놨어요. 이거 OX 이런 표시까지 해놨는 것이 걸린 거예요. 잡힌 거예요. 참석 인원 중에서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결석을 했는가 이걸 의미하는 것인지 뭐 나를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의 의미인지 OX 표시 OX 해놨는 이 표시가 걸린 거예요. 민주당 의원 이원 옆에 OX 이런 표시가 있었다. 이런 리스트를 하나 건진 거예요. 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까지를 지난번 윤관석과 이성만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공개했다라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래도 할 말이 있어요? 이 자료도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 이정근의 녹취록이 나오고 그 녹취록 내용에는 지금 송영길 사무실에서 입수한 그런 엑셀 파일, 이 민주당 의원들 이름 뒤에 붙은 OX, CCTV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이 세 가지 단서만으로도 민주당 의원들 누가 돈을 받았는지가 거의 확정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확정돼서 공개된 인원이 15명, 검찰이 자신있게 확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피의자를 그렇게 공포할 때는 자신있다는 검찰의 의사표시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벌벌 떨 일만 남았지 뭐 아이다가 19명이 최소한 받았다는데 아직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4명이 있어요. 4명. 이 검찰 지금 이 4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관석 구속이 구속되어 있는 윤관석이 검찰에 매일 불려나가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이 더운 여름날에 불려 받아보면은 정말로 내가 이거를 내가 다 이거 안고 가가지고 나라에 충성할 일이 있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슬슬 구속기간 20일 안에 안 불겠어요. 저는 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대로 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윤관석에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점을 검찰이 집요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제부터 이 공개된 15명부터 하나하나 꼬리에 끼놨는 거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소환할 그런 예정일 거예요. 이성만은 불구속이 됐다는데 이성만은 판사가 구속 영장 심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판사가 빼줬는 게이기 때문에 이거는 맨 나중에 조사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먼저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얘기 들어줄 그럴 이유가 없고 15명을 부르면서 이성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딱 정자 잡아가지고 맨 나중에 자 이성만 이래도 불구속이 당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시오? 구속합시다. 깨갱이 아닙니까?
지금 윤관석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한 명씩 의원들을 소화하게 되면은 검찰이 이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할 거예요. 15명을 조사했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조사해 가지고 이성만 그 다음에 송영길 불러 가지고 야 이렇게 나왔어 변명해봐. 끝난 거지. 각자 의원들에게 그 중에서 인정하는 의원들이 나올 거예요. 인정하는 의원들이 나오는 부분을 대고 얘기하면은 가는 거예요. 이제 19명 중에서 누구는 인정하고 누구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모두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얼토당토 않게 이재명은 검찰을 들어가지고 돈 받은 증거를 내놓으라고 지금 공포탄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거 다 헛소리다.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돈을 받은 것은 뇌물 이 부분은 돈 받은 현장을 지켜보거나 사진을 찍기 전에는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 돈 받을 수 있는 정황, 돈을 준 그 가정의 진술, 돈 준 사람의 진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재판부에 그대로 받아지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정근의 녹취록, 그 다음에 송영길 사무실에서 압수한 엑셀 파일의 OX, 민주당 의원들 명단 옆에 있는 OX 표시, 그 다음에 여러 군데 국회 여러 군데 CCTV 자료 이것들이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의 일치가 된다 그러면은 돈 받은 사람들의 하나하나를 확정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의 19명의 돈 봉투를 받았고 그 중에서 15명이 현재 이름이 공개돼 버렸습니다. 항우라도 있고 김남국도 있고 백예련도 있고 이 이름들이 공개가 된 돈 봉투 받은 의원들은 확정적이라고 보는 게 거의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정황인데 그 정황이 뭔고 하면은 이정근의 녹취록, 그 다음에 송영길의 사무실에서 나온 엑셀 파일에 민주당의 OX 표시가 된 그 자료, 그 다음에 국회 요소에서 나온 CCTV, 여기 이 세 개를 뭉쳐서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그러면은 돈 받은 사람으로 지목돼서 구속되는 거예요. 구속되는 것도 그래요. 일찌감치기 자 내 그 돈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돈 줬고 썼다 이렇게 자백을 하면은 어쩌면 불구속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끝까지 안 줬다고 발악을 하면은 검찰이 개심에서도 구속영장 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을 잘 하시라. 지금 이재명의 8월 위기설이 지금 9월 위기설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요인 하나는 다시 정리해드리면은 이화영의 부인이 흔들어서 재판을 일주일 연기시켰고, 그 다음에 그 변호사가 재판을 난동을 부려서 일주일 연기시키는 바람에 이재명의 그런 위기설이 8월에서 9월로 넘어가는가 이렇게 보이지만은 검찰이 여기에서 그 시점을 이재명에게 주지 않고 검찰이 8월에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어서 8월 위기설이 그대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논평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예, 태풍이 지금 온다고 예고가 돼 있고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 정중앙부를 통해 가지고 빠져나간다는 그런 예보가 있는데 지금 농사하시는 분들 좀 사과나무에 과일이 열려 있는데 정말 걱정이 매우 큽니다. 고추도 있고 지상에 올라와 있는 이 작목들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 태풍 준비 대비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